네, 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 박승호 손해장사입니다. 금일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 주문부터 보시죠. 여기에 저희 대표 변호사님 성함이 나와 있고요. 주문을 보게 되면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원, 원고에게 각 3,500만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연 6%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의 소송 진행 배경은 망인분께서 등산을 마치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여 귀가하던 중 오후 2시에서 3시경 자택 근처에 바닥 콘크리트 벽에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지 차량의 파손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고 당시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후 2시에서 3시경 최초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망인의 배우자분께서 자택 내 수도가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오후 10시경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분께서는 자동차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익자, 즉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이에 유족분들은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보험사는 어떤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수상 부위는 경추 4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골절로서 이 위치의 척수 손상은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지 않고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망인은 사고 당일 오후 1시경 점심을 먹고 귀가하던 중 자택 근처 콘크리트 벽에 충돌한 이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소지품을 자택 평상에 내려놓는 등 정상 정리 활동을 하였고 사고 당일 오후 10시경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이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운행성과 운행 기인성 모두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고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1심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는 막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에서 저희 측에서 주장한 핵심 쟁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경우 최초 교통사고 발생 시각과 사망 추정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망인의 평소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상당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망인분은 교통사고 발생 전 고혈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분이셨고 고혈압은 심장질환, 뇌질환 등 중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인의 의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혈압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에 우선하여 고려할 만한 기형증은 없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를 통하여 교통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연관되었을 개연성을 입증했습니다. 사실조회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직후 움직임이 있었으므로 목뼈 4번에서 5번 골절이 온 직후 위에 언급한 사지마비, 호흡, 운동저하 등이 동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연가되면서 음주 상태라서 통증을 덜 느끼고 위험성도 덜 느끼다가 특정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러서 척수 손상이 심해지면서 척수 손상의 범위가 넓어져서 운동 능력이 천천히 또는 급히 저하되어 쓰러지는 상황,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음주 상태라서 쉬고 싶다고 느끼거나 잠이 드는 바람에 소생 가능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교통사고가 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교통사고에 의한 목뼈 손상 및 경수 손상이 없었더라면 음주 상태였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 넓어진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운동 능력 저하, 호흡운동 저하되어서 추운 현장에 쓰러져 있을 가능성 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손상이 반사자의 사망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경추 4, 5번 골절 시 급격한 신체 이상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함께 보시죠. 망인의 부검 감정서상 목에서 방패연골 좌우측에서 소량의 연조직 출혈, 목뼈 앞쪽에서의 출혈, 4, 5번 목뼈가 벌어지는 골절, 반지연골 앞면에 미세한 골절, 반지연골 왼쪽에 미세한 골절, 방패연골 오른 아래쪽에서 연조직 출혈, 방패연골 오른쪽 아랫뿔에서 골절과 출혈 소견을 보이며 얼굴에서 표피 박탈, 열창, 치아 손상 등의 소견을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 목뼈 4, 5번 사이가 벌어지는 골절 소견은 척수의 손상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소견으로 생각되며 경부 4, 5번 주위의 척수 손상 시 사지마비로 인한 지구력 상실, 호흡마비로 인한 급사 등 저명한 신체 이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으로부터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던 것을 인정받아 승소하셨고 유가족분들은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을까요? 판결을 함께 보시죠.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약관 제12조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근본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충돌 사고 이후 차에서 내린 뒤 일정 시간 동안 활동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직접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소비자분들께서 운행 중 사고임을 입증하거나 교통사고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는 상하차 시 미끄럼으로 발생하는 추락사고, 적재된 물건의 상하 역시 발생하는 추락사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단독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의 자동차 사고 소송에 대하여 꾸준히 승소를 해왔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꼭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